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희동 빅프렌드입니다. 예, 그동안 그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과 또 선순위 보증금 등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집이 뭐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취약한 다가구나 빌라 등의 전세 시장은 한겨울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2022년 12월 23일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또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에 집주인의 세금 정보 확인이 가능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 12월 31일에 국세징수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 자신의 정보 확인에 대한 그 집주인이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 후에 기존 임대차 계약 현황이나 세금 체납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은 확인 시점에 대한 문제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알아야 계약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계약 체결을 한 후에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약 후 체납 정보를 알게 돼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할 때 해지 과정도 쉽지는 않겠지만 임대인과 또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의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2023년 4월 18일 이후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차임, 보증금, 또한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게 하는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조금이나마 임차인들에게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근본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는 장희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이제 근본에 개정된 이제 국세징수법 제109조입니다. 109조인데요. 뭐 주거용 건물, 또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제1항 이 부분인데요. 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1천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거용 상업용 건물 임차 예정자는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대부분 뭐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는 날은 잔금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단 보증금이 1천만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또는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국세징수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부칙을 보시면은요. 109조의 개정 규정은 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이고요.
제4조의 부분은 109조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실 이 말이 좀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4조의 경우 109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4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아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또는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뭐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안 됐다고 하면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2022년 신설된 국세징수법을 정리해 보면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거나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2023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일부 개정이 되면서 앞서서 이제 보신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일부 해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정보 이 부분은 이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임차인들은 그동안 이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이제 걱정되었던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건보다 이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부 이제 상향 조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도 확대 강화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이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3년 2월 21일 날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2023년 2월 21일 서울시를 기준해서 1억 6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조금 개정된 부분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이제 많은 도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부칙을 보시면 개정 규정은 이행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행 시행 전에 임차 주택에 대하여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요 내용이 이제 뭔 내용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에 기존에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요 상기 규정, 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고 만약에 이영 시행 전에 담보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건이 이제 그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담보물건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담보물건이 만약에 설정이 2021년 5월 11일 이후 또 2023년 2월 21일 이전에 설정됐다 그러면 요 종종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부분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부 개정된 부분으로 이 변경된 부분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당해세 중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경우 임차 보증금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부분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희동 빅프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